C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릴레이 인터뷰. 이번 시간엔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영미 예비 후보를 만나는데요. 총선에 임하는 11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방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미, 담양한평 영광 장성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입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미 후보님. 어떤 마음으로 출마 결심하셨어요? 네, 우선 이번에 이제 제가 내건 슬로건이 지방이 강한 대한민국인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 지향점입니다. 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이제 학업을 위해서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네. 이곳을 지키고 산 지가 지금 어느 20년째가 됩니다. 또 지방대학 교수로 지금 13년째 몸담고 있는데요. 예. 하루가 다르게 우리 농어촌이 무너져가고 있고 또 지방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가 정치적 포부를 조심스럽게 키워왔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저는 정치 영역에서 기동력을 가지고 부지런히 심부름할 참신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농어촌 지역구에 지금 고령인구 의료복지, 청년 일자리, 출산, 양육, 교육과 같은 사각지대가 네.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데, 이때 치밀하고 꼼꼼하고 섬세한 리더십, 그러니까 여성 특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가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네. 지금 지방대학의 교수로서 활동하시면서 또 참신한 일꾼, 또 여성 리더십이 네.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출마 결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네, 그러면 좀 덧붙이면 예. 지금 호남 농어촌 지역구에 지금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출마한 유일한 여성 후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전남에 가장 많은 권리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의 여성 국회의원이 40여 년간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이런 점에서 정말 제가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이번에 출마했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총선을 준비하면서 11대 공약도 발표했는데 좀 하나씩 알아볼게요. 국정개혁 공약의 하나로 한국형 이민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제가 이제 3개 국정개혁 공약 그리고 8개 지역 정책 공약으로 11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한국형 이민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 여기 핵심은 선이민법 제정 후 이민청 설립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이제 최근까지 좀 마음만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이민청을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고, 예. 이 지금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이민관리청 설립인데, 예.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진 것은 출입국 관리 업무에 국한해서 이민 업무를 보겠다. 그러니까 외국인 체류에 대한 질서 확립만 하겠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 주장은 지금 각 부처별로 산재한 외국인 체류 또 이민 정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그것을 세운 다음에 설립될 이민청의 조직 역할 업무 그리고 적정 수준의 예산 산정 이런 절차 순서를 밟아가는 게 맞다.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지방의 지금 문제이기도 한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이민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민법 제정이 선제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 지금 소멸 위기 지방의 인구 노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민 수요에 대한 조절도 가능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외국인 체류의 질서 문제에서 벗어나 지방 소멸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을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관련된 법령은 우리 국민이 해외로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국적법만 존재하지 지금 이민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 제정이 우선시 돼야 되고 그 안에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책 조직에 대한 내용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제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은 좀 시급하게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봐서요. 지방 메가시티 조성을 공약으로 또 내걸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이십니까? 네, 이건 이제 두 번째 제 이제 국정개혁 공약인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작년 12월에 총선 앞두고 국힘 당대표가 갑자기 김포 서울 편입론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서울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얻을 수 있는 국힘 의석수가 열세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제 그야말로 뜬금포를 기대하고 맹탕 총선용 공약을 날린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실현된다면 다행히 지금 이제 좀 우야무야 되긴 했지만
지금 소멸위기 지방은 더 옥죄이고 죽이는 집권 여당과 현 정부의 최악의 국정 운영 방향이라고 저는 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메가시티가 아니라 지방 메가시티 조성이 시급함을 당시에도 문제 제기했고 이것을 예. 이제 제 공약으로 주요하게 다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 맥이 끊긴 이 지방 메가시티를 이제 속히 축터 잡고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 여기 지금 핵심 내용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권한 이양 그리고 재정 지원입니다. 예. 조금 제가 부연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 이제 최근에 전북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그렇죠. 이 세 개의 시도가 메가시티를 조성하기로 한다면 세 개 시도 간의 광역 교통망을 우리가 결정해서 SOC를 확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경전선 전철화, 광주나주 광역철도 같은 경우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 계획안 승인 지체 또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 이게 지금 지역 발전에 발목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책임으로 해 나가자는 겁니다. 또 예. 아리백 산단 조성을 벨트화하는 거, 또 주거 단지 조성 같은 공간 계획의 사무가 지방으로 권한이 과감하게 이양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것을 지금 명시한 지금 특별법이 없고 지방 메가시티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제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방 메가시티 특별 회계를 마련해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50%, 더 많게는 70%를 국고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역시 특별법에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기재부나 중앙부처 눈치 안 보고 우리 지방 실정에 맞게 우리가 책임지고 선택해서 결정해서 지방 살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지방 네. 소멸을 막고 또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메가시티는 꼭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최근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했는데 달빛철도효과 네. 극대화를 위해서 이 좀 광주 송정이 아닌 영광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진지하게 좀 검토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도 최근에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우선은 지금 이 특별법이 통과돼서 무척 기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작년 그 출마 예정자 신분에서부터 보도자료나 또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사위 통과가 안 돼서 위기는 있었지만 이제 결국에는 지역민과 국회가 힘을 합쳐서 이제 값진 결과를 이뤄냈는데 이게 지금 복선 고속철이 아니라 단선 일반 철도가 되면서 사업비가 한 2조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11조에서 8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아낀 거죠. 비용을 줄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에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지역구이기도 한 담양이 이제 이번 그 달빛철도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지역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영광까지 연장을 하면 바다가 있는 영광에 잠재적인 어떤 물적 인적 교류를 기반으로 이 지금 철도의 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절감한 비용을 영광까지 연결하는데 약 1조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구간은 한 24% 정도가 늘어납니다. 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지금 이제 예비 후보 신분이지만 지금 내고 있고요. 참고로 영광은 지금까지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큰 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공약으로 담아봤습니다. 시간이 한 1분여 남았는데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 공약도 내세웠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국정개혁 공약으로 제가 빈속농사, 빈농사를 맞는 그런 농업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금 또 농지 무분별한 개발을 막자라는 그런 삼농, 농민, 농촌, 농업 지키기 위한 그런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정책 공약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담양은 달빛 척돌특별법 제정과 산단 조성, 그리고 한평은 무안국제공항 연계해서 글로컬 생태 교육관광 메카 조성하고 그리고 빅그린 산단의 금타 공장을 빨리 좀 이전해서 미래차 전진 기지 조성하는 것 그리고 영광은 앞서 말씀드린 철도망 구축과 그리고 백수 해안도로 일대 한국형 K-오션 명품 리조트 유치 그리고 장성은 국립심내혈관 연구소가 지금 속도감 있게 좀 설립이 돼야 되고 또 고려시멘트 폐 산업시설 부지를 활용해서 미래형 복합 레저 단지로 탈바꿈하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대안들을 제가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해봤습니다. 이런 거 다 현실화시키려면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회를 꼭 좀 주십시오. 앞으로 또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지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민주당 공관 면접 앞두고 있고 컷오프 통과자 발표가 곧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담양, 한평, 영광, 장성 4개 군을 지금 합을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단순히 제 이름과 얼굴 알리는 게 아니라요. 저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또 제가 그 부름을 받고 중앙에 심부름을 하게 된다면 지역에 또 대한민국 지방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좀 확신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호남에 민주당 본산인 호남에 40년 만에 전남 최초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40대 기수로서 참신하고 유능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김영미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담양 한평 영광 장성 더불어민주당 김영미 예비후보였습니다.